이게 뭔가 지금 이런 사건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으로도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굉장히 펼쳐가지고 일면에도 쓰고 안에도 면면을 펼쳤던데 저는 그 인터뷰 기사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지면 하단에 위치한 그 박스 기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 없는 거 만들어 강압수사인데 그 이명박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의 말을 남겼느냐.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올 것이다. 난 이 얘기를 듣고 자기도 당했다고 야, 생각하거든요. 뼛속까지 공감하죠. MB도 이런 생각하는구나. 심지어는. 검찰의 수사조사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아, 그래요? 제가 예. 예전에 기자 이제 법원 기자 시절에 어.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 다스 그렇지, 비자금횡령 네. 재판에 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수척한 얼굴로 나오세요. 아, 이명박이? 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근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확인했던 건 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그 왜냐? 거기서 이재호 전 의원 그 브로맨스를 매번 확인합니다. 아, 이재호는 매번 나왔구나. 매번 네, 나와서 법정에. 2시간, 3시간 항상 그 자리에 MB를 위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며느리, 그리고 그 따님들 항상 와 계세요. 가족들이 늘 이렇게 방청석에 그러고 보면 앉아가지고. 정말 화목하고 자기들끼리는 우정이 굉장히 돈독하고 받을 게 많잖아요. 받을 게 지금. 받을 게 없으면 안 가있지. 아니 근데 MB조차도 검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또 분노가 치미는 거야. MB 검찰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러니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만 생각하면 이제 저는 그 오늘 신문 보다가 네. 국민의힘 청년 그 네네. 후보 어, 최종 그- 선발된 우승자가 그 부엉이 바위 예. 조롱하고 했던 그런 학생 야, 청년이 진짜? 지금 예. 최종 우승자가 됐다라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은 진짜 끝났구나. 이제 극우 정당으로 그냥 표표히 사라질 수밖에 대놓고?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혁재 씨 파문에 이어서 또 이런 방식으로 역사에서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MB 검찰에서 대놓고 사실은 뭐 논두렁 시계니 뭐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주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분노나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장례 때 굉장히 그렇죠. 장엄한 행렬을 절규했죠. 네. 이랬던 거고 이번에 그 검찰 개혁을 완수하면서 물론 이제 아직 우리가 보안수사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공소청, 기소청 설치 법안을 한 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봉하마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보고 드립니다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MB가 나서서 이런 주장을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어처구니가 생각이 없죠, 좀 진짜. 들고 네. 저는 기사 가운데 구교영 기자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대목이 인상적이었냐면 테니스 얘기를 해요. 테니스 얘기. 테니스 예. 얘기를 하면서 평소에 자기가 황제 테니스를 많이 쳤었는데 그걸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테니스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건강하다. 이 사람 또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또 이렇게 다시 또 건강을 장착하고 나서나 길을 떠나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이 MB의 어떤 뭐 굴레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세력에 네. 다시 또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장동혁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계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참회록 뭐 이런 거를 쓴 거다라고 평가하는 정치인들도 있던데 정말 보다가 중간에 그냥 넘겨버렸어요. 아니, 참회록을 쓰려면 참회를 하고 쓰셔야지. 참회는 없이. 참회가 없이 참회록을 쓰시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명박의 그런 주장에 저기 대구에 사는 한 여성분도 적극적으로 공감할 거예요. 검찰 개혁 네. 필요성을 그렇죠. 그분도 느끼고 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검찰을 평가를 할 때 권력의 개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토사구팽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개가 이명박이고 박근혜인 거예요. 오히려 권력은 검찰이 쥐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검찰 그렇죠. 개혁을 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제끼고
이명박을 필요에 따라 쓰다가 이 맛이 아니네 하면 다 사용 다 했으면 팽이 되는 개가 사실은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체가 드러났네. 본체가 윤석열이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전 이 기사 분명히 그 정리하는 기자가 전후 사정을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실은 이제 오인을 불러오냐면은 이명박에 대해 흔히들 사자방수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사자방수사, 사자방. 네. 사대강, 네.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위. 방위산업비리 요거였는데 방산비리. 이 수사를 그 중앙일보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어쨌든 다 털었다고 하다 보니까 거의 포인트를 맞추고 누가 읽어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사자방 수사할 줄 알게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자방 수사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뭐 출범하자마자 검찰이 제가 잘 아는데 2013년에 4대강 담합비리 수사했어요. 건설업체들. 14년에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만들어가지고 MB 때 사업들 정조준을 했습니다. 자원외교 수사 문재인 정부 때 좀 했지만 그 앞단에 박근혜 정부가 원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토사구팽 예. 이명박이 죽고 박근혜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녀의 예. 정적인 이명박을 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친이 친박이 안 끝나서 오늘날 요 모양 요 꼴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권력 게임은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명박, 그러니까 박근혜 쪽이 좀 일부 쇠락했기 때문에 다시 또 MB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권 MB계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제 MB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수의 재건을 좀 해보자라는 네. 이제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친박계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MB계도 이제 세력이 다 쇠잔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한마디 그냥 한 거 정도이고 뭐 그렇게 MB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력화는 안 될 것이다. 저도 후자에 왜냐하면 가까울 것 예, 같아요. 특히 이제 유승민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많은 당근을 던진다 한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는 판인데 안 나온다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고 새로운 비대위가 뜨고 그 새 비대위 체제에서 나가라라고 해도 유승민 전 대표는 억셉트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명박이 제기한 대로 보수는 네. 망했다. 네, 완전히 참패했다. 이 그리고 표현은 팩트다. 많은 분들이 또 잊고 계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명박이 그렇게 절실하게 개혁을 바라는 우리 검찰이란 조직 그리고 검찰에서 본인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잊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과 네.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이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켰고 그렇죠. 당시 기사 찾아보면은 네. 한동훈의 역할이 혁혁한 분이 그럼요. 잘 정리가 돼 네. 있습니다. 그때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다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런 아니 빠졌다고요. 그냥.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여기는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네.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지휘하고 한동훈이 지휘한 수사에서 이명박이 기소가 됐고 대법원에서 2020년 10월에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더 웃긴 건 뭐냐?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네. 윤석열이 집권을 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MB를 또 풀어줬어요. 그렇죠. 그쵸. 심지어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언제 풀어주나 싶으신데 2022년 5월에 취임했죠. 2022년 12월 27일 날 신년에 풀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죠. 몇 개월이나 임기했다고 바로 풀어줍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저는 박근혜는 또 왜 풀어줬을까 이런 회한이 남기도 해요. 결국에는 제대로 된 역사청산이 안 된 후과를 결국 우리가 비상계엄이라는 것으로 만나게 맞아요. 됐던 거 예,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는데 윤석열이 MB를 풀어준 것은 실제로 자기가 함께 할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원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MB를 좀 풀어주면서 그 세력을 업어다 쓰는 어떤 정치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협력 관계 뭐 이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뭐 어찌됐든 MB와 박근혜는 보수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뭐 어른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른 김장하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뭐 노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그냥 뭐 찾아가고 어필하고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의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뭐 더 이상 평가할 가치는 없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닥. 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윤석열이 왜 이렇게 재판 받으면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가? 그가 과거에 한 얘기들 속에 답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당시 대선 후보일 때 기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혹시나 네가 대통령 되면
이명박을 사면해 줄 거냐 이런 걸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와 뭐라고 답했냐?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네. 에이, 그래도 내가 전직 대통령인데 아. 에이 설마 네. 수년씩 뭐 10년씩 20년씩 가두겠어? 어. 이런 알량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풀어줄 것 같습니까? 꿈 깨라고. 사면법을 개정할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사면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맘대로 특히 내란과 관련된 그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네. 절대로 사면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토 박아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 이런 상황을 만들 거기 때문에 내란 속의 윤석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꿈은 없어요. 정말로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과거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한 번의 본보기는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정말 사형제도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윤석열만큼은 사형이 필요하다. 강력하게 다스려야 예, 된다. 그리고 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집행을 하면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였는데 거기에 따른 외교적 후과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서 집행하고 사형제를 그냥 공식 없애버리면 돼요. 뭘 고민이야. 근데 네. 그냥 뭐 진단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를 바라봤을 때 전두환이 어떤 일을 당했고 이근항 같은 자가 어떤 일을 당했고 역사의 청산이라는 건 상징이거든요.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적 행위예요. 맞아요. 근데 네.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징적 행위는 만수무강하다 죽었다예요.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다. 지금 87년 개헌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네. 과거에 대한 청산이 아무것도 안 돼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자가 또 나와가지고 한다는 짓이 나 사면될 거야 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거는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지난 이제 4.3 때 목가 추념식에 참석을 못해서 5일 닷새 땡겨서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제주에 가서 제주 도민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나치 전범처럼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국가폭력 네. 범죄에 대해서 하여간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음. 엄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말씀 주신 대로 전두환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않고 세상 떠났어요. 이근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고문과 사실상 그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그 학살 네네. 학살범이라고 광주 학살이죠, 예, 사실은. 광주 학살 네. 예, 학살범에 해당하는 전두환에 대해서 그냥 뭐 적당히 그 뭐 화해하고 넘어가야지. 근데 그 사실규명 진실규명이 안 됐는데 무슨 화해를 합니까?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뭐 진실과 꼭 화해를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형태로 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내란 속의 윤석열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도 그러니까요. 네. 결국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게 될 거다. 정권 교체가 되면 나는 풀려난다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법도 늦추지 말고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헛된 겁니다. 망상이나 예. 기다려 못하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근데 되는 지금까지 들고, 분위기 보면 네.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더 못 풀려나겠죠.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네.